네, 개장 시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황은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알파벳에 대한 영향이 그냥 있으니까 오늘 나스닥은 반등이 어렵겠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아까 어떤 분이 장비대 종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세미나 하고 왔고 아직까지 정신이 혼미합니다. 혼미해서 말씀 좀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물을 먹어가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물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야, 선물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S&P 500 0.82% 마이너스입니다. 다우는 0.27%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무려 1.73%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많이 빠집니다. 나스닥은 좀 어렵겠네요, 오늘. 그렇죠? 네. 라고 좀 보시고 오늘 한번 전반 상황을 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 10년물 금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곧 3자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니까 시장에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바로 이어서 달러를 보게 되면 달러까지 빠지면서 109를 볼 수 있는 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보시기에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기업 실적이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대 실적의 어떤 그런 부딪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끝난다 그러면요 나스닥은 빠질 걸로 보이고 있고 다우는 소폭 올라갈 걸로 보여서 오늘 혼조 양상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딱 그림 하나 잡아주시면요.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 때 못하다가 드디어 사회 시험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자격증 치르기 위해서 제가 무료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지하에 있는 교육장에서 하는데 11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니, 평일 오전 11시 쉽지 않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네.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제가 왜 11시 잡았냐면 11시야말로 정말 열애가 있는 분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11시에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오픈 스튜디오 옆에 있는 교육장에 오셔갖고 직접 하시면 좋은데 야미자 카페에다가 시청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사진 찍고 하면서 하면 어떨까 보여드리는 거야. 꼭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은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같이 배워보시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그런 한번 기회를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금리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또 한 가지 보실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CM 패드 워치 툴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CM 패드 워치 툴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11월 2일이죠. 금리 결정 0.75% 거의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14일치를 보시면 좋은데 혹시 12월 14일치가 여러분들 어떤 쪽이 더 많이 베팅하십니까? 아직까지요. 지금 뭐 0.75% 올린 다음에 12월 달 금리는 다시 한번 재논의 한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약간 뭐가 넣냐면요. 0.75%가 조금 더 높게 지금 반응되고 있습니다. 이게 0.75%가 50.5%고요. 옆에 있는 게 0.5%인데 뭐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막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고 있는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2일 날 금리 결정한 이후에 파월이 뭔가 얘기할 때 조금 그 금리 인상 기조 낙해지면 좋은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우리가 파월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죠. 맞습니다. 만약에 12월 1일 날 채파고님이 만약 파월이라고 그러면 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약화시키겠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의사결정이 쉽지 않죠. 저 같으면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기에 파월이 아주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한 다음에 글쎄요. 공시지표 좋아지고 있고 사실 지표가 망가지는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조가 안 나오니까 역시 만약에 이 12월 2일 날 별말이 없으면 다시 한번 12월 달에 0.75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구글에 가셔갖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나우키스팅 치게 되면 요건 CPI 전망치를 보여준 건데 클레버리 연은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맨 앞에 나오죠.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CPI 예상치를 보여주는 건데 쭉 내려보시게 되면 바로 요겁니다. 이게 CPI에 대한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1월 10일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CPI 전망치가 8.11입니다. 8.11. 그럼 8.2에서 8.11이면 뭐 빠진 겁니까? 별로 안 빠진 거죠. 너무 안 빠졌는데. 너무 안 빠졌죠. 코어 CPI는 그대로예요. 6.58. 그대로 6.6%니까 그대로거든요.
해서 지금 빠지는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가 유지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8.14를 한 열흘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8.1로 쏙 빠졌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건 맞습니다만 특히 뭐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가 역시 상당히 견고한 선을 보여준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A 패드 워치툴은 뭐 한 3년 만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나우캐스팅은요 주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물가를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잉 시장이 나왔는데 보잉이 시장이 엉망됐습니다. 더 그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주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잉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주가 많이 빠져 있고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다시 운항제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나오면 웬만하면 주가 올라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물론 빠지고 있습니다만 해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보잉은 아직까지 정상화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고 제가 알기로 보잉 주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좀 멀어 보이니까요.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힐튼 호텔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물 만난 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나오고 있죠. 전망치 오히려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잘 나왔다는 거 발표하고 나서 주가 초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아까 항공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여행 관련주 수혜 보는 이 기업이 호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텔은 마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리 데이비슨. 여러분들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토바이 타십니까? 예전에 탔었습니다. 네. 진짜요? 예전에 베스파라는 바이크를 탔었는데 안 탄지 오래됐죠. 최표고님이 네. 의외로 그런 거친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이크까지 아니고 스쿠터라고 하죠. 베스파 예. 약간 낭만이 있는. 근데 할리 데이비스 상당히 비싼 오토바이인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많이 못 탔어요. 근데 지금 약간 그 리오픈이 되면서 많이 타고 있고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약간의 과거에 이 할리 데이비슨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약간의 백인들의 어떤 우상에 갈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제가 얘기했던 폐기물 처리 회사인데 이번 실적이 좋았습니다. 3%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폐기물 처리 회사는요 미국에서 상당히 돈 잘 버는 기업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쓰레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보겠는데 크라프트 타인즈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딱 보시면 문가 나오죠. 성공적으로 가격 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캐쳐 사실 때 이거 하나에 얼마였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500ml 얼마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사시는 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연봉이 2배 올라가면 캐쳐를 두 배 먹진 않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 실적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격 세금을 올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든 간에 가격을 지불하고 사기 때문에 그런 거 힘입어갖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 내려가서 정상화 되게 되면 이런 기업도 주가 못 갑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비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주머니에 마스터린 비자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여행 많이 가거나 밖에 나가 쓰시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어폰 관련해서 만약에 이어폰 된다고 그러면 많이 쓸 거로 보이니까 비자 카드 역시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딱 준비한 거는 간단합니다. 제가요. 왜 세 번째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얘기 못 하겠어요. 워낙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지 많은 않습니까? 분들이 얘기하셨죠. 얘기하고 제가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실적은 넘어가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할 건데 이거죠, 여러분들. MS하고 알파벳 하락이 되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저 이 질문 하는 겁니다. 바이든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채파구님? 많이 빠지면 저라면 사죠. 사시겠죠? 네. 제가 채파구를 좋아합니다. 같은 관점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 바로 클라우드 분야. 클라우드 분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계속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가 좋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나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건데 이번에 클라우드가 좋을까요? 나빴을까요? 같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 나왔는데 전망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36%에서 보통 40까지 잡았는데요. 사실 36% 잡으면 얼마 안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전교 3등 했는데 전교 5등 했다고 욕먹는 거거든요. 네. 뭔 차가 있죠? 기대치가 너무 엄격한 거죠. 너무 엄격하고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비 없는 실적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짤없다. 짤없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게 사실 얼마 차이 난다고 이게 빠집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피크를 찐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 매출은 약 11%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는 매출이요. 멎어 있다는 거죠. 쭉쭉 뻗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정상률은 빠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의 아직까지는 높은 성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요. 요약하게 되면 5년 만에 가장 성장이 늘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PC가 수요가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지금 PC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밖에 나가니까. 근데 강달 요인이 있는데 이것까지 보시면서 일단 실적이 왜 나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거든요. 이 오림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2년간의 주가의 모습인데 이거는요. 이 파란색을 보실 필요 없는 게 요거는 이제 최근에 금리 올렸던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퍼가 빠지기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거 빼고 앞서 보시게 되면요. 이 빨간색 두 표시가 뭐냐면 실적이 못 나왔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이때 언제였냐면요. 2021년 5월과 7월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은 지금 주봉이니까 빠지는 모습 나왔죠. 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때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안 좋아졌네? 뭐 주식 팔고 떠나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똑같이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팔고 떠나야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보기의 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뭐 전교 100등 하다가 50등, 10등 이렇게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을 보이는 다음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연도별로 준비한 것과 분기별 준비를 갖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실적이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약간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걸 연대로 섞게 되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매출의 모습이거든요. 문제가 뭐냐? 이거죠. 성장률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그 어닝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올렸습니다. 뭐냐면 2%. 근데 어떤 거냐면 왜 2%야라고 혼내는 겁니다. 지금 왜 2%냐? 이 와중에 여러분들 경기 침체 왔죠 지금. 퍼는 계속 빠지고 있죠. 금리 올리고 있죠. 그런데 강달러죠. 근데 2% 올린 거 갖고 뭘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EPS의 모습인데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EPS 약간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의 구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이거 내려왔죠. 근데 EPS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적이 못 나오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앞에 본 것처럼 이때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큰 그림 보게 되면 이런 잠깐 빠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시면서 오히려 사면 좋은데 다만 사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좋은 기업들 실적이 미스가 나게 되면 그 여파가 3일 내지 10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10일 동안 이어지는데 시장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이 못 나면 무조건 주식 파는 게 아니고 잘 나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최퍼건님의 힘찬 종을 듣고 한번 출발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최퍼건님 뭐 했습니까? 저에 오늘 빠져갖고 선물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네 종을 한번 쳐서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좌 한번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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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하길 바라면서. 근데 아까 했지만 나스닥은 반등이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플러스 반전한다 그러면 다우가 좀 유망해 보이는 다우도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봐서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빠지면 사실 뭐 많이 올라와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좀 치명적인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광고 지출에 대한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메타가 더 못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아직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26일 장 출발 상황입니다. S&P 500 0.85% 하락이고요. 다우는 0.11% 하락으로 거의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나스닥만 2.0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책 못 내가 바로 직방으로 가네요. 네. 흐름이 나와줍니다.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단히 맵을 보고 다시 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와. 좀 하락폭이 좀 깊네요. 많이 심하네요. 네, 많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려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7.98% 거의 급락입니다. 급락. 알파벳 8.63% 거의 급락 수준이고요. 그 친구 메타 플랫폼스 역시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친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좀 긴장할 것 같아. 오늘 밤 긴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고 아마존 역시 긴장하는 모습. 왜냐하면 아마존도 역시 광고 수익이 있거든요. 4.6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애플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1.03%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좀 하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자는요 좋아지고 있고 비자 친구 마스터까지 플러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헬스케어 또 올라오는 그런 방어적 섹터죠. 올라오고 있고 에너지 관련 것도 상승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아닌 것들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 끝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죠? 네, 8% 이상 밀릴 정도인지는 예, 좀 그래. 저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잭스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잭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사이트를 보실 건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죠. 매출과 EPS가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적이 나온 다음에 물론 이제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갈 것이고 의견이 내려가겠지만 이거는 뭐 잠깐 중간에 잠깐 덜컹거림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알파벳 볼건데 알파벳은 좀 더 안 좋죠. 여러분들 매출과 EPS 전부 다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이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번 요약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광고 시장이 역풍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광고주가 광고 안 내겠죠.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가 많이 올라가니까 광고주가 아마 광고를 줄일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광고주라고 그러면 광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매출이 감소한 것도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해서 71억 달러 보여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검색 엔진 부분도 395억 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망치 대비 빠진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넷인컴 단기 순이익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모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단계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한번 준비했는데 이건 빼고요. 빼고 보시면 알파벳은 실적이 다 좋았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언제가 안 좋았냐면요. 하필 2020년 2월달 팬데믹 올 때 급락할 때 실적이 또 안 좋아져 같이 급락했거든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7월달 실적이 못 나와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입니다. 이 두 구간에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야채 알파벳이 끝났구나 팔고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이 요 지나고 보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덜컹거림이 나오거든요. 덜컹거림이 나왔지만 오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 좋아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똑같이 제가 보여드립니다.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매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알파벳은요. 분기를 보게 되면 별로 안 빠집니다. 진짜 안 빠지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2020년 2월달에 쭉 빠지는 모습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미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성장률이 빠진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데요. 약간의 알파벳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아까 MS처럼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 하락이 더 이어질 거로 보이는 게 EPS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지고 있는 건데, 이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이번 분기에는 매수하지 말자.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은데 여기 그림이 나와주고 있죠. 언제 턴하냐면요. 내년 1분기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3분기가 실적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똑같이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약간의 EPS가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언제까지냐?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MS는 매수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알파벳은
한 분기 정도 더 기다리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답이었으니까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최파고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개장시황 그 종목들별로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 투자 심리는 좀 많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하지만 개인 의견은 조금 다른 색깔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한 장이 전반적인 매크로 장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이슈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괴로웠는데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밸류에이션이 워킹하는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숫자가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정상적으로 워킹한 시장이 온다는 건 시장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정받는 거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명확한 건 빅테크들이 기대치보다 못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36%였는데 35% 성장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30% 중반 성장한다는 건 결코 느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의 경험 내에서는 이러한 노이즈로 시장이 지나치게 밀린다고 하면 오히려 접근해 봐야 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볼 때 우리가 매크로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게 달러 인덱스 움직임인데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계속해서 신고가 경력으로 가다가 달러 인덱스가 최근 좀 진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이머징 마켓이나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의 가장 민감한 지표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인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렇습니까?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이 가장 어려운 국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매크로 이슈로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급락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희 주관적인 개인 의견으로는 지나고 봤을 땐 비중을 내릴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너무 실적이 안 나와서 밀린 것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오늘 뭐 장의 종가를 봐야겠지만 아마도 달러 인덱스 아닌 빅스 지표나 다른 심리 지표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를 계측한 지표들은 그렇게 아마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지는 건 그렇죠. 당연한 예,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위기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실적 좋은 기업들 올라가는 거니까 실적 좋은 기업을 사면 예,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시장으로 전혀 악재인 게 아니니까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분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뭐 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걸 뭐 매수와 매도를 완벽하게 판별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이번 분기 좀 미스했다고 하면 다음 분기에 일단 또 실적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구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늘 뭐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하시면서 S&P 500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S&P 500 0.51% 마이너스까지 약간 올라왔고요. 다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33% 반전했습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해서 나스닥 지수가 0.69% 마이너스인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매크로한 게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나빴던 나스닥 지수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다우가. 그래서 생각보다 지수가 급락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정말 편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의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관들의 입장,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받고 또 연간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받아서 뭐 잡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기관의 매니저들 입장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개인들이 사실 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롱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분기별로 수익률 체크하거나 매년 수익률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뭐 압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최고의 기업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분기 어닝이 안 나와서 많이 밀렸다. 근데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뭐 달러 인덱스 지표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천연가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은 분명히
가장 힘든 구간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영국발 악재들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심스럽지만 악재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는 걸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요 구간 지나고 나서 또 좋은 시장 오길 같이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좋았다는 것들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언제나 정치적 노이즈가 해소된 게 시장에 나쁜 이슈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가 아마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온계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한 1, 2주 정도가 좀 힘든 구간이더라도 그 이후 구간은 좀 좋은 소식 저희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도 아마 중요한 실적 발표들 장 끝나고 좀 예정돼 있을 텐데요. 내일 새벽 부사장님 관계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내일 저녁 같은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